숙제가 잘 안 된 사람은 없죠? 숙제 잘 안 되면 진짜 안 돼요. 이거 교재에 있는 거 유형은 원체 시험에 많이 나온 유형이라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건 다 돼야 되고 거기 플러스 알파를 모아 나가야 되는 건데 이거 기본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좀 잘 해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한번 숙제한 것 중에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6번에 응? 답이 256번? 네, 답이 이상해? 같이 풀어서 3번인데 5번인데 아, 그거는 3번 맞아요. 3번이 안 맞을 수가 없어서 정답을 3번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풀이가 아마 잘못했을 거야. 대놓고 함정인데 그거 함정이 빠지면 그렇게 나오지 않나? 딴 거는요? 숙제가 어디까지였지? 숙제가 쭉 해서 77쪽까지였죠. 289번까지 맞죠? 지금 또 많이 나왔네. 좀 있으면 끝나가겠는데. 물론 뒤에 복잡한 문제들은 속도가 그만큼 안 나겠지만, 자, 숙제한 거 중에서 잘 안 된 거 번호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호 287번. 또? 아유, 막 기지개 좀 펴. 기지개 좀 이렇게 잠 좀 깨야지. 졸린다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뭐 잠이 깹니까? 이렇게 스트레칭 좀 하고. 응? 자, 287번 말고 또? 다른 거. 다른 건 없어? 다 잘 돼요? 자, 그러면은 바로 287번을 하고요. 아,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얘들아, 잘 되는 거야? 아니면 숙제를 안 한 거야? 못했고. 못했고. 응? 그래도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는 했는데. 거의 다 했어? 안 돼서 질문 못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숙제를 못했다라. 사실 숙제량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아니잖아. 근데도 왜냐면 많은 이상을 내가 풀었는데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이 숙제를 못했다는 건 뭐 다른 일정이 있었겠죠. 아니 뭐 다른 학원이 있었을 수도 있고 맞죠? 이해는 하지만 좀 빨리빨리 채워야 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이 교재 정도는 빨리 채워야 돼. 자, 일단 287번 설명을 할게요. 설명을 하고 오늘 것 조금씩 오늘 것도 천천히 설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 일단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함수라는 그래프잖아. 그래프 맞지? 함수에서의 교점이 식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 얘기란 말이야. 지금 보시면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함수가 있고요. 거기에 내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함수가 있어. 그래서 얘들이 어디서 만나는지 봤는데 이 정보들을 정리해보자는 거야. 정보들을. 우선 첫 번째 이 얘기예요. 얘가 단독으로 봤을 때는 x축과의 교점이 어디야? 얘랑 y는 0이랑 교점을 구하면 교점을 구했더니 x는 마이너스 1과 x는 4가 나왔다는 거야. 그치? 그럼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 이게 어떻게 나오는 이 정보는 사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의 두실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 두실근이 마이너스 1과 4가 되는 거라 a의 x 더하기 1 x 빼기 4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얘랑 했는데 얘 같은 경우도 잘 봐봐. 얘가 어디를 지나요? 얘랑 y는 0 x축이랑 하게 되면 교점이 어디냐면 4에서 발생을 해. 그러면 그 정보는 뭐냐면 이 연립한식 mx 플러스 n은 0이다의 실근이 4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된 거야? m의 x 빼기 4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실제로는 a의 x 더하기 1 x 빼기 4 이렇게 정리가 되고
여기서 말하는 mx 더하기 n이 m의 x 빼기 4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건 근데 x축과의 교점 정보만 정리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둘을 연립한 식을 쓰면 자, a의 x 더하기 1 x 빼기 4는 m의 x 빼기 4 요 방정식이 나오죠? 됐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원래는 그 정보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인 거야. 이걸 해석한 게. 그래서 약분하고 정리하면 x 더하기 1에 a분의 n 한 개 해서 x는 a분의 n 빼기 1 근데 요게 얼마다? 요 결과가 마이너스 3이다. 뭐 이런 걸 얻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용하는 문제 유형이 많아. 근데 물론 당장에 287번은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287번은 사실 이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했는데 287번의 얘기는 뭐야? 원래 287번의 얘기는 이런 게 아니라 방정식을 보세요. 방정식이 ax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m x 더하기 c 빼기 n은 0이다. 요게 어디서 왔냐 이 얘기야. 이걸 다시 정리하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mx 더하기 n이 되고요. 그럼 이 방정식은 어디서 온 거다?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y는 mx 더하기 n을 연립한 식이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어디서 왔냐가 이 둘을 연립한 것에서 왔다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실근은 여기서 말하는 이 그래프에서의 뭐? 교점을 의미한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그치? 그래서 모든 실근이 뭐가 나와요? 지금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이 얼마야? 마3이랑 4잖아. 그게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그러니까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이잖아. 그래서 실근의 곱을 구하라고 하면 답이 얼마다? 그냥 마이너스 12로 바르게 빨리 나오는 거야. 답은 마이너스 10이에요.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프적인 얘기를 이렇게 식적으로 변환할 수 있어야 되고 만일 이 문제가 여기서 힌트 하나만 더 주면 지금 말한 A, B, C와 MN을 다 구할 수 있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구하게 문제를 내요. 뒤에 거 문제는 저번에 내가 풀었던 건 그런 거라고. 근데 얘는 거기까지는 안 물어보고 그냥 뭐 물어본 거야? 지금 요 정도만 물어본 거야. 근데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건 딱 이거라고요. 지금 말한 것처럼 방정식에서 실근의 의미가 함수에서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한다라는 거. 이 왔다 갔다가 되길 바란다는 거야.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알겠습니까? 관련된 심화 문제들을 풀 때 이 왔다 갔다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마이너스 12. 지금은 힌트가 부족해서 A, B, C나 MN에 대한 값을 유도를 못해요. 하나가 딱 부족해. 하나만 더 줬으면은 MN 다 구할 수 있어. M이랑 A랑 뭐 B랑 C랑 다. 근데 지금은 그거 못 구하는 상태입니다. 해봤더니. 자, 지난 시간에서 우리가 2차 함수랑 교점까지 했고요. 이제 최대 최소 쪽 관련된 거 할 거예요. 이 최대 최소 관련된 거 할 건데 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잘해야 돼. 자, 하나씩 찬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게? 꿈나라로 가면 어떡해. 자, 일단 마이너한 내기부터 해봅시다. 여러분, 자,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사실 중3 때 하긴 했어요. 그쵸? 대충 개형 배울 때 했단 말이야. 그치? x범위 제약 조건 없으면 꼭지점이 최대 또는 최소겠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뭐 그거를 이제 녹여내서 풀라고 낸 건데 막상 여기는 좀 그래. 솔직히 말하면 290번, 291번은 그거랑 그게 다 메일은 아니고 다른 거랑 막 섞여 있어 문제가. 그래서 그냥 풀어보면 돼요. 뭐랑 섞여 있어? 290번은 그 최대값 얘기 플러스 한 점에서 만날 때니까 직선이랑 판별식 D가 0 된다는 얘기랑 엮여 있는 거고 291번은 유리수라는 조건을 깔았어. 개수가. 근데 x축과의 교점이 2-루트3이야. 혈렉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Q점의 좌표가 얼마가 돼야 돼 무조건?
2 플러스 루트 3 되는 거 이용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뭐 이것도 최대 최소 내용이 약간 녹아있긴 한데 메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풀면 되고. 그 다음에 292번도 299번은 오히려 설명할 건 있네. 여러분 292번 봅시다. 얘가 그냥 되게 전형적인 최대 최소 문제인데 아직까지 범위에 대한 제약이 없다고 치자는 거야. 범위에 대한 제약이 없으면 아래로 볼록할 때는 최소만 있고 위로 볼록일 때는 최대만 있죠. 그건 어디서 발생하죠? 꼭지 점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292번 봤는데 fx가 5 이상이다. 이 말은 가장 작을 때가 얼마라고? 5라는 거 아니야. 그치?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fx의 최소값이 5 이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fx의 최소값은 언제 발생하죠? 얘가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니까 1-2의 꼭지점에 y좌표란 말이야. 얘가 5 이상이면 싹 다 5 이상이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a가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gx가 2보다, 자, gx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이차함수인데 얘가 2보다 작거나 같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그러려면 최대값이 2보다 작으면 싹 다 2보다 작겠죠. 근데 최대값이 얼마예요? 3b 더하기 7이죠. 그러니까 이 3b 더하기 7이라는 최대값이 2 이하면 싹 다 2 이하겠지. 그래서 3b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나요? 그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고 해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정수 A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최대값 구하라고 하니까 각각의 최대를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A의 최대값 마이너스 2, B의 최대값 정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겠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됩니다. 너무 쉽네요. 아직까지는 뭐 쉬운 거죠. 아직까지는. 자, 그리고 293번은 문자로 좀 변형하는 거 얘기하는 건데 이건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림적으로 먼저 이해해 봅시다. 이제 함수 배울 때는 진짜 그림이 중요한데 여러분 한번 봐봐요. 일단 정답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이거든. 여러분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의미가 뭐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는 분? 원은 이거에 r제곱 붙어야 식이 돼야 원인 거고 이건 원래 뭐냐면 원점에서의 거리의 제곱이에요. 내가 지금 점 P가 x, y라며 그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의미는 뭐야? 원점에서 점 P까지의 거리의 제곱이죠. 근데 직선이 어떻게 돼 있어? 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이래. 그러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애냐면 그 0, 마이너스 3 지나고 마이너스 3,0 지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4,0과 0,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원점에서 거리가 최단이 되고 싶대. 그러면 사실 풀이는 원래 2차 함수씩 만들어서 푸는 거거든요. 어떻게? 자, 봐봐. 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이다 해서 y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쓰고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의 제곱이 돼서 2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가 되고 그래서 완전 제곱식 형태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서 x가 얼마일 때? 2분의 3일 때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최소값으로 얼마를 가진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계산하면 여기에 지금 더하기 4분의 9가 들어가 있으니까 빼기 4분의 9를 끄집어내면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죠? 맞잖아. 그치? 자, 그래서 원래 이렇게 풀라고 된 건데 그림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 결국에 여기 위로 움직이는 점 P에서 원점까지 거리의 최단이니까 이렇게 수직하게 내렸을 때 여기겠죠. 수선해봐야 내렸을 때. 맞아? 그리고 우리가 여기가 지금 길이가 3이니까 여기가 얼마겠어? 여기 길이가 1대1 대 루트 2잖아. 여기가 루트 2분의 3이고 그러니까 제곱하면 얼마야?
제곱하면 2분의 9가 정답이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2차 함수 굳이 안 구해도 2분의 9 나오죠.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다? 2분의 9가 나와야겠지. 근데 그림으로 풀어본 거야, 그림으로. 그러니까 그림적으로 상황이 이해가 되면 굳이 이렇게 식을 길게 안 써도 될 때가 있단 말이야, 항상. 그래서 그림으로 먼저 풀어본 거고 식으로 풀어본 거예요. 둘 다 되긴 돼야지, 둘 다 당연히. 왜냐하면은 이게 막 복잡한 문제가 됐을 때는 여기가 끝이 아닐 때가 많아서 그림적으로 그리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 풀릴 때도 많아요, 식이. 그래서 그림적으로 상황을 이해하긴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림적인 상황은 이 상황. 그래서 답이 이렇게 풀면 최단거리 제곱은 2분의 9. 그리고 이거를 함수로 바꿔서 식적으로 풀어도 최소값은 얼마? 2분의 9. 언제? x가 얼마일 때? x가 마이너스 2분의 3, y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그쵸? 그래서 제곱하면 4분의 9 더하기 4분의 9에서 2분의 9 되는 거 여러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첫 번째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범위 제한이 없을 때의 최대 최소 문제예요. 그러면 최대 최소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어 없어? 2차 함수에서 없지. 범위가 제한이 없으면 위로 볼록이면 최대만 있는 거고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만 있는 거죠. 그 얘기 한 거야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되게 워밍 업만 한 거야 아직은. 자, 필기해 주시고요. 학생은 오늘 집중을 못할 상태 같은데. 아니 지금 약간 그런 거 있어. 고등학교에 지금 가서 일주일 조금 넘었잖아 이제. 되게 힘들죠 중학교 때 대비. 중학교 때보다는 훨씬 많이 힘들 것 같아. 나도 딱 그랬던 것 같아. 약간 고등학교는 이제 중학교랑 달라. 삶을 좀 방향을 바꿔야 돼. 내가 약간 군대 2년 갔을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고등학교 3년은 약간 사람 아닌 생각으로 살아야 돼.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공부하는 기계다. 이렇게 잡고 살아야 되는 고식이라고 봐요. 군대 가면 또 반대로 나라를 지키는 기계겠지. 그렇게 이제 버텨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버텨야 되는 시기가. 즐기는 시기는 대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은 즐겁지. 대학교 1학년은 즐기고. 대학교 1학년만 지나도 학점 관리해야 되고 취업 준비해야 되고 해서 또 못 놀아요. 딱 대학교 1학년 노는 겁니다. 솔직히 대학교 1학년 말고 계속 노는 놈들은 이상한 놈들이고 걔들은 다른 직업을 가질 생각을 하는 거지 아예. 보통은 1학년까지만 놀아요. 1학년까지만. 그때부터 그다음부터 점점 노는 양을 줄여나가야 돼. 남자들 특히 1학년 딱 놀고 군대 가고 갔다 와서 이제 그 복학하면 그때부터 공부만 하는 거지. 복학생 형들이 얼마나 빡세게 공부하는데 그래서. 자, 일단 여기까지 쉬웠으니까 쓱 지우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은 뭘까요? 한번 넘겨 봅시다. 자, 두 번째 유형은 이제 정의역에 제한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범위에 제한이 걸리죠. 근데 범위에 제한이 걸릴 때 열받을 때가 있어. 왜냐면 봐봐. 이게 범위 제한이 걸려도 축의 위치에 대한 물음표가 안 뜨면 그냥 풀면 돼. 맞지? 근데 가끔 뭐가 떠요? 내가 이 범위랑 축이랑 막 둘 다 미지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열받는 거야. 왜? 내가 구하는 범위에 이 축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 그 스타일은 좀 열받아지는 스타일이었죠? 여러분이 선택할 때 충분히 겪어봤을 겁니다.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294는 음수의 제곱근 성질 써서 하면 되니까 하시고요. 295번 봅시다. 295번. 이 문제는 이게 난이도가 갑자기 뛰는 문제 중에 하나긴 한데, 자, 칠판 볼게요. 295번.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함수 fx의 그래프와 y는 0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모두 곱한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fx 자체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두 근의 곱 구하는 거니까.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fx가 어떤 놈인지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정보를 한번 볼게요. 일단 가를 봐봐. 얘들아 2차 함수인데 f1이랑 f5가 같대. 여러분 f1과 f5가 같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2차 함수는 축을 기준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간에 함수 값이 같으려면 가운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축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1과 5의 중간에 축이 있다는 거야. 즉 이 정보는 무슨 정보다? x는 3을
대칭축으로 가진다는 얘기죠. 그게 다예요. 주는 정보가 그게 다죠. 그 다음에 나를 봐봐요. 나를 보고 다를 봐야 되는데 나도 좀 짜증나긴 하는데 이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안 정해졌단 말이야. 근데 봐봐. 나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X범위가 2부터 어디까지? 2부터 6까지래. 그럼 일단 이 범위 안에 축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럼 아래로 볼록이라고 치면 X는 3이 있고 2부터 6까지 끊어서 이렇게 썼다는 거 아니야. 그치? 자, 요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얼마? 8과 마이너스 10이 나온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0이고 여기가 8이라는 거야. 아래로 볼록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위로 볼록일 때는 어떻게 돼요? 위로 볼록일 때는 마찬가지 x가 3이고 2부터 6까지 끊을 건데 이렇게 됐던 거에 비해서 얘는 이렇게 되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6쪽에서 극단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야. 3과 6에서. 맞지?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값이 여기가 8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둘 중에서 잘 봐봐. 내가 이 둘 다 원래 풀어야 되긴 한데 다를 보자고요. 다에서 뭐라고 해? 한 놈만 나오게 다에서 이제 정리를 해주겠죠? 다에서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이랑 접한대.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8인 직선이 있어. 얘랑 접한다는 거 아니야. 근데 봐봐.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이면 x가 3일 때 어딜 지나야 돼요, 얘가? 자, 봐봐. y는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이야. 그러면은 x가 3일 때 3 콤마 어딜 지나죠? 3 콤마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8, 4, 20, 마이너스 24 더하기 그거 마이너스 18을 지나. 근데 얘가 꼭지점이 3 콤마 8이면 그림이 얘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접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일 거라는 느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드는 거죠. 그럼 이걸 안 할 수 있잖아. 그치? 지금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얘랑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는 누구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이 그림을 그려보면 x가 3일 때 y좌표가 마이너스 18이니까 이렇게 접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 근데 얘는 이렇게 되니까 접할 수가 있다 없다? 없거든. 그래서 얘로 이제 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풀어보자. 식을 세워야겠죠. 어떻게? fx는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지만 x 빼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꼭지점 좌표가 3, 마이너스 10이니까. 이거 맞아요? 그리고 접하는 걸로 안 풀어도 되죠. 사실은 최대값이 얼마야? 6 넣었을 때 얼마 나와야 돼? 8 나와야 되잖아. f6은 9a 빼기 10인데 이게 8이니까 a가 얼마다? 이겠죠. 그래서 fx는 2x 빼기 3의 제곱 빼기 10이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전개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9니까 9, 20 더하기 9니까 18에서 더하기 8 이런 애잖아. 자, 그래서 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두 개 나올 거고 그거를 곱하라는 얘기니까 모두 곱한 값은 두근의 곱이죠. 그럼 근각의 관계에 따라 두근의 곱은 4가 나오죠. 답이 1번.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도 아직 범위가 막 미지수가 안 나와서 예쁘게 돼주면 괜찮아요. 그죠? 괜찮은 상태인데 이게 좀 열받는 거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좀 봐야 돼서 열받는 거죠. 자, 그 다음 297번. 그러면 범위가 나오는데 조금 짜증나는 케이스를 봅시다. 297번을 보시면 x의 범위를 a부터 5까지라고 줬어요. 근데 a가 얼마인지 몰라. 그리고 나서 fx를 줬는데 fx가 위로 볼록해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마이너스 5.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죠? 축이 어디 있어요? 축이 x는 2에 있는 거 맞나요? 그러면 5는 분명히 여기일 거야.
근데 문제는 A가 어디냐인데 A가 충분히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이게 좀 헷갈리는 거야. 맞지? 근데 최대값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에. 자, 그럼 이 꼭지점좌표 얼마예요? 2 넣으면 얼마지? 마이너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 맞나요? 맞아 아니야? 마이너스 1 맞지?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에. 그러면 이건 좀 쉽네. 왜? A가 여기 못 넘어갔겠지. 그래서 A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찾으시면 X가 얼마로 나올까요? X가 3일 때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일 거야. 3 넣으면 봐봐. 마이너스 9 더하기 12 빼기 5 해서 마이너스 2 나오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A가 얼마다? 3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만일에 물론 A가 1일 때도 마이너스 2가 나오긴 하지만 1이 되면 왜 안 돼? 넘어가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1로 나오겠지. 안 넘어가야 되잖아 지금 상황은. 그래서 A부터 5까지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 범위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가 3이라는 거 금방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만 해도 그닥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쵸? 범위가 막 미친듯이 케이스를 나누는 상황으로 안 나왔잖아.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아직. 됐지? 자, 여기까지 정리 좀 해주세요. 잠깐만. 갔다 올게요. 공식 잠깐만 갔다 올게요.
죄송합니다. 급하게 촬영해서. 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아직까지는 그래서 범위 문제긴 한데 막상 별로 범위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할 건 없는 거예요, 맞죠? 다만 이제 뭐 범위에 따라 축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좀 상황이 달라지긴 하는데 지금은 그거를 모르는 상황이 아닌 문제였다고. 그러니까 푸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나머지 지금 298번이랑 쭉 이쪽도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는데 뭐 하나만 하자면 그 다음 또 이제 치환하는 꼴이 있으니까 하나만 할게요. 그 301번 볼게요. 1번 301번 보시면 2차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움직인대. 이거 자취의 방식처럼 좀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요 문제는 딴 거는 괜찮은데 그걸 못해서 그래. 잘 봐봐. 일단 점 P가 어디 위로 움직인다고요? A부터 C까지 움직인대. 근데 어디 위를? 2차 함수 위를 움직이죠. 여러분 2차 함수 위를 움직인다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 점을 그 식에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할 거 없어. B가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가 등호가 성립한다. 이 말이 결국 이 점이 이 함수 위로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써놓은 점이 함수 위의 점이에요 라는 말을 수식으로 바꾸면 그냥 이걸 대입한 요 등식을 보여주면 된다고요. 그 상황에서 A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A의 범위는 0부터 어디까지? 라지 A가 스몰 A가 0일 때부터죠. 그 다음에 C가 X가 5, 지금 이 함수가 X축과 교점이 1이랑 5예요. 그러니까 5까지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C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2A 빼기 B라는 새로운 함수를 준 거야. 애들이 이걸 못하더라고. 2A 빼기 B를 그냥 진짜 2A 빼기 B라고 쓰면 돼. 쓰고 아까 위에서 B가 뭐랬어? 얘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을 A에 관한 함수라고 대응을 할 수 있다고. G를 쓸게요. 왜? B를 소거할 수 있으니까. 자, B를 소거하고 나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5 이런 A에 대한 2차 함수가 된 거야. 근데 얘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고 축이 어디 있죠? A는 4에 있는데 내가 이거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쓰겠다. A 범위를 0부터 어디까지? 5까지 쓰겠다고. 그럼 이때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나올 건데 최대값은 언제 나오죠? A가 4일 때. 맞죠? 축에서 나오겠지? A가 4일 때 얼마? 11로 나와요. 그래서 2A 빼기 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2A 빼기 B의 최대값 구하라고 하면 이제 2A 빼기 B라고 써놓는 거야. 걔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데 AB가 관련성이 없으면 못 구하겠지. 맞아 아니야? 근데 관련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여러분? 이렇게 푸는 것까지 해서 그냥 일단은 범위가 별 문제 없는 경우 범위를 별로 어렵게 안 풀어도 되는 케이스를 풀어봤어요. 그 다음에 최대 최소 2 대표 유형 9번 치환하는 꼴이 있어요. 이거는 이것도 아마 선행할 때 해보긴 했을 거야. 같이 한번 보자. 302번 한번 보세요. 302번 일단 쉬운 것부터. 자, 302번을 보시면 x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그때 y를 줬는데 y가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2x 더 마이너스 1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2배의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 그리고 나서 더하기 2. 그럼 이거 전개하면 얘는 몇 차식인 거예요? 4차죠. 4차 함수야. 4차 함수 최대 최소 나중에 수투 가면 배우겠지. 근데 어차피 지금 이 문제는
2차를 치환해서 정리할 수 있는 꼴이라서 이 최대값, 최소값을 여러분 최대랑 최소라는 것 자체가 x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y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y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y값의 범위를 구할 수만 있으면 괜찮다는 얘기야 이거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푼다고 배웠죠? 치환해서 푸는 거죠. 절대로 전개해서 4차 만들어서 푸는 게 아니죠. 자, 치환을 해봅시다. 요놈. 자,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를 라지 x라고 치환을 할게요. 그럼 일단 얘가 아래로 볼록이고 축이 x는 마이너스 1에 있는 애인데 내가 x 범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졌죠?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1까지 가졌죠. 그러면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겠죠.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고 그때 값이 마이너스 2고요. 최대는 x가 얼마일 때? 1일 때 나오겠죠. 그래서 1일 때 얼마? 2로 가집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이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 빼기 1 요거랑 요거랑 달라도 쟤를 건드리는 건 어렵지만 얘를 건드리는 건 쉽잖아. 그치 얘들아? 그래서 이걸 x라고 두고 얘를 x 빼기 1로 잡으면 편해요. 그 다음 더하기 2 해서 정리하면 y는 라지 x제곱 마이너스 2라지 x 더하기 4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고 라지 x가 1일 때를 최소로 가져요. 근데 내가 라지 x의 범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졌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가졌으니까 결국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은 또는 최소값을 구할 수 있죠. 최소값은 라지 x가 1일 때 3으로 나오고요. 최대값은 라지 x가 마이너스 2일 때 맞아요? 4, 4, 4에서 12로 나오겠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정답이 15. 아, 이거 했던 거죠? 선행할 때 분명히 하셨었던 거라서 어렵지 않아요. 뭐라고? 아, 이거? 아니, 지금 처음에 내가 얘를 라지 x라고 했어. 근데 스몰 x의 범위가 이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 함수를 라지 x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스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1까지야. 그럼 축에서 얘는 한 칸이고 얘는 두 칸이니까 1일 때가 뭐가 나와? 최대값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일 때가 뭐가 나와? 최소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1 집어넣으면은 2 나오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 나오고 그 얘기예요. 이렇게 그냥 함수 그래프 슬쩍슬쩍 그려가면서 하면 금방금방 나오죠. 물론 그래프 그리기 싫으면 완전 제곱식으로 해도 되는데 그림 그리기 더 잘 보여. 잘 보이긴. 이렇게 풀면 됩니다. 치환하는 꼴은 금방 할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304번 한번 봅시다. 넘어가려고 했는데 304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살짝 나오긴 한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는 이 스타일 말고 좀 더 어려운 문제도 좀 모아놓은 걸로 이제 넘어가긴 해야 되거든. 이 교재 빨리 끝내서. 왜 그게 안 나왔어? 범위를 좀 복잡하게 하는 거가. 그건 나중에 따로 프린트물로 설명하는지 할게요. 해야 될 게 꼭 있어서. 자, 일단 304번 봅시다. 자, 이번에도 치환을 할 거야. 뭘 치환하겠죠? 이번에는 스몰 x의 범위는 없어요. 스몰 x의 범위는 없는데 이 x제곱 더하기 2x를 라지 x로 치환한다고 쳐봐. 그럼 라지 x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라지 x 범위는? 얘가 아래로 볼록이고 축이 x가 얼마일 때? 꼭 마이너스, 꼭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축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마이너스 1. 해서 x가 최소값으로 얼마를 가진다? 마이너스 1을 가지겠죠. 그래서 라지 x는 마이너스 1 이상이다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치환을 할 때 항상 범위가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범위 표시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느냐? y는 라지 x의 제곱 더하기 2a의 라지 x 빼기 2. 그래서 전개하면 라지 x 제곱 더하기 2a 라지 x 빼기 4a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놈의 최소값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0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왜 헷갈리느냐 잘 봐봐. 얘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요. 축이 어디 있어요? 라지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a일 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내가 실제로 가진 범위가 라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를 가져. 그럼 내가 이제 헷갈리는 건 이거야. 여기서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축이 포함되면 축에서 최소값을 가지겠지. 근데 축이 포함이 안 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좀 더 오른쪽에 있으면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걸 내가 알아 몰라. 모르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나눠줘야지 상황을. 그래서 1번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보다 어떻게 될 때? 작을 때. 그러니까 축이 포함이 안 될 때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내가 가진 영역이 이렇게 되겠죠. 내가 가진 영역이 여기야. 마이너스 1보다 큰 영역만 가져. 왜 마이너스 스몰 a가 이 다시 쓰면은 a가 1보다 클 때죠. 이때는 얘가 포함이 안 되니까. 자, 그럼 그때는 최소값이 언제 나와요? 최소값은 라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a 해서 마이너스 6a 더하기 1인데 이게 얼마다? 이게 최소값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10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야 일단 여기서. 그럼 그렇게 되면 6a가 얼마가 되는 거야? 13. 그래서 a가 얼마? 2점 얼마? 그러니까 6분의 13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전제 조건 만족해요 안 해요? 만족하죠. 그래서 일단 쓰고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2번 만일에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이 0이 있게 되죠. 그럼 최소값은 언제 발생을 해? 라지 x가 마이너스 a일 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다른 거니까 나눠서 풀어야 된다고. 그러면 최소값은 언제? 라지 x에 마이너스 a를 넣어서 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4a 정리하면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4a인데 이게 마이너스 12일 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하면 a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a 마이너스 12가 0이 가니까 a 더하기 6 a 빼기 2가 0에서 a는 마이너스 6 또는 2가 돼야 돼. 근데 이게 지금 범위 자체가 전제 조건이 a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였죠. 그러니까 얘를 쓰면 돼 안 돼? 안 되고 얘만 쓰는 거야. 그래서 가능한 a가 몇 개? 2개가 나와요. 그래서 모든 a의 곱을 구하라고 하면 정답이 얼마? 마이너스 13이 정답이 되는 거죠. 사실 이 스타일이 열받는 거죠. 왜? 손이 좀 가. 왜? 범위를 나눠야 돼. 진짜예요. 그리고 이게 더 열받는 게 뭐냐면 얘 정도는 괜찮아. 근데 범위에도 a가 있고 막 축에도 a가 있어. 한 놈은 막 루트 a고 한 놈은 a제곱 빼기 3a고 막 이래. 그러면 진짜 열받아요. 그럼 그때는 막 상황을 다 쪼개야 돼. 그걸 쪼개기 어렵게 만들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였죠. 최대최소 문제는 맞죠? 요 정도는 할 만한 문제고, 그치? 요 정도로 그냥 단순하게 끊는 문제는 쉬워요. 그래서 범위 문제가 결국 축을 포함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상황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축의 포함 여부를 이제 구분할 수 있게 구역을 잘 쪼개줘야 된다는 게 이 최대최소 문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심화 문제에서. 여기까지 하면 최대최소는 끝나는 것 같고요. 아직 활용 나왔네, 활용. 아직 활용해야 되네. 자, 일단 여기까지 쓰시고 필기하시고 같이 활용 쪽 봅시다. 활용은 잠깐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줄게요. 여러분이 잘하는지 한번 보게. 아니 이거 쉬워서 쉬워서 금방 합니다. 자, 306번 한번 해볼래요? 306번. 다른 건 너무 쉽다 야. 다른 건 금방 하겠네. 자, 306번 한번 해봅시다. 요거 하고 잠깐 쉬는 시간 줄게요. A, B랑 A, C가 5, 5, 6.
우리가 지금 넓이가 최대가 된다고 했잖아, 그치? 좀 넓이를 2차 함수로 표현하는 식이 나와야 될 거예요, 아마 하게 되면. 그죠? 난 칠판 해야지. 3대 6번. 자, 치워보세요. 지금 얘를 이렇게 쪼개서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넓이 자체는 요거 구해서 2배 하면 되겠죠. 좌우 대칭이니까. 자, 그래서 x, y의 2배가 s예요. 나는 근데 이거를 최대가 되게 해달라는데, 그럼 이거를 이제 뭐 우리가 사실 산술기까지 배웠으면 산술기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당장은 수상이니까 그냥 2차 함수만 고민을 하는 거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x, y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야? 뽑아낼 수 있지, 어떻게. 잘 봐봐. 이게 y면 여기가 얼마예요? 4 빼기 y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4 빼기 y 대 x의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어야 돼? 4 대 3이어야겠죠. 그쵸?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이 닮은이니까. 그러면 내항의 곱, 외항의 곱하면 4x는 12 빼기 3y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y를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이제 x로 정리할 거야. 그러면 아니 사실은 y로 정리해도 상관은 없죠. 지금 모양상은. 근데 이제 x로 하자면 이제 3y는 12-4x니까 y는 4 빼기 3분의 4 x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걸 다시 바꿨으면 2x 4 빼기 3분의 4x가 되겠죠. 여러분, 그럼 이게 어떤 애예요? 0과 어디를 지나? 얘가 0 된 x값이 얼마죠? 3이죠. 0과 3을 지나고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언제 최대값을 가지죠? x가 얼마일 때? x가 2분의 3일 때겠죠. 맞습니까? 그럼 x가 2분의 3일 때고, 그럼 y는 얼마예요? y는 2일 때죠. 2. 맞지, 얘들아?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어차피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서 이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되는 순간을 구해서 이 사각형의 뭘 구하라고? 둘레의 길이 구하라며. 그럼 둘레의 길이는 4x 더하기 2y 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얼마죠? 4x는 6이고 2y는 4니까 답이 10이 되겠지. 그쵸?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교재가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되게 너무 쉬운 느낌이라 당황스러운데. 2차 함수로 더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많을 텐데. 자, 아무튼 그거 아마 뒤에 나올 거예요. 뒤에 없을 리는 없어, 내 기억에는.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한 2차 함수 내용들을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쉬는 잠깐 쉬었다가 뒤에 나오는 건 좀 어려운 거 있는 것 같아. 절대값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는 거 보니까. 요거는 좀 얘기할게요. 자,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좀 자, 빨리. 너무 많이 좋은데? 이따가 그 수업 영상 필요하면